어제 이웃에 사는 김영숙 씨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정말 더는 못 버티겠어요. 50년이에요. 50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요즘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김영숙 씨는 올해로 70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평생을 함께 잘 살아온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사이 좋은 부부로 통했고 큰 싸움 한 번 없었던 집이라고들 했죠. 그런데 그날 제 앞에 앉아있던 김영숙 씨의 얼굴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다가 멈추고 한숨을 쉬고 몇 번이나 말을 고쳐서 다시 꺼내는 모습에서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오래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말로도 다 담기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김영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남편에게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과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법원 자료를 보면 과거엔 거의 없다고 여겨졌던 60대, 70대 이후의 이혼이나 별거, 혹은 정서적으로 이미 멀어진 부부가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혼자가 된 느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혹시 요즘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진다.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고 대답은 늘 짧고 건조하다. 응, 그래, 알았어.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내가 점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늘 곁에 있는 기능처럼 여기고 있는 걸까?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은 없고 아프다고 해도 약은 먹었어? 그게 전부다. 걱정도 배려도 마음을 묻는 말도 없이 남편의 하루는 늘 그대로 흘러간다. 이런 감정이 들 때 많은 여성들은 스스로를 먼저 탓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괜히 이런 걸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도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의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다음 편에서도 계속 나눌게요. 다시 김영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저녁을 차려놨는데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부터 먹더라고요. 수고했어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감기로 며칠을 누워 있었을 때도 한 번도 괜찮아? 라는 말이 없었어요. 김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50년이에요.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마음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도 안 되는 걸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나이에 뭘 하러 돌아다니냐고 하고요. 제가 뭘 해보고 싶다는 말 자체를 아예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이게 과연 김영숙 씨만의 문제일까요? 제 친구 이정희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뒤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그런데 집안일은 정말 하나도 안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만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요. 말을 걸어도 대화가 아니라 그냥 소리만 오가는 느낌이에요. 이정희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딸이 집에 왔는데 남편은 딸하고는 그렇게 잘 웃고 떠들어요. 손주 이야기, 회사 이야기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더 초라해졌어요. 왜 나한테는 그런 표정 한번 안 보여주는 걸까 싶어서요. 또 다른 지인 최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더니 이 나이에 해서 뭐 하냐고 해요. 친구들이랑 점심 먹는 것도 돈 아깝다고 하고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쓸데없는 일처럼 취급해요. 이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부모 챙기느라 늘 뒤로 미뤄왔던 나라는 사람을 이제서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내 인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제 친구 오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거울을 보니까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더라고요. 젊을 땐 요리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젠 하루 세 끼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책 한 권 펼칠 여유도 없어졌고요. 이런 생각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자신을 뒤로 미뤄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많은 남성들은 퇴직 이후에도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구조는 사라졌지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병원 가면 되잖아.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성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랬구나 라는 말 한마디인데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성들은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지인 서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창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나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의 관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간인지 아니면 나를 조금씩 마르게 하는 시간인지 이건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 삶의 중심을 조금씩 나에게로 돌리는 것, 취미를 갖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다시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 김영숙 씨도 문화센터에서 공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 후로 하루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도 예전처럼 남편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붓지 않게 됐고 이상하게도 남편의 작은 행동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참으라는 것도 모든 걸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이건 꼭 내 이야기 같다 는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읽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